안녕하세요. 림스카이 림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창 상반기 면접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걸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때로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해주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어서 오늘은 승무원 준비의 3가지 실패 요인과 함께 그것을 잘 극복해서 합격을 한 사례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께서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승무원 준비를 하셔서 올해 항공사마다 대규모 채용이 진행되는 만큼 이번 기회를 꼭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이미지 메이킹만 백날 해봤자 최탈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내용인데도 아직도 승무원 준비 이꼴 미소 연습 혹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는 지원자가 많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무원은 항공사를 대표하는 얼굴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수지나 장원영급의 외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비행 중 승객과의 제대로 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항공사의 브랜드 이미지는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 모 항공사에서 본부장급 임원이 신입 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승무원 면접 시에 압박 면접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임원분은 지원자의 멘탈이 강한지 소통 능력은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압박과 꼬리 질문을 계속적으로 이어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즉, 누가 봐도 외워온 것을 줄줄 읊는 것은 진정한 대화와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압박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생각과 상태를 계속적으로 검증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겠죠. 임원과 최종으로 갈수록 면접이 어려워지는 이유는 제대로 된 답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지는 예선이고 우리가 본선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나의 필살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잘 살려내려면 결국에는 답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내가 이것만큼은 꼭 면접에 가서 말하고 나와야겠다라는 나의 키워드와 사례 이렇게 2세트만 있더라도 든든하게 면접에 갈 수가 있고요. 항공사에 대한 기업 분석을 통해 이 항공사에 대한 최신 정보 및 트렌드, 기사 등을 잘 숙지하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결국 면접에 가서 말을 잘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답변 정리가 필요한데요. 저는 실제로 승무원 면접을 준비할 때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대한항공의 기출문제를 3년치를 다 뽑은 다음에 답변을 달았던 거는 당연하고요. 그걸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출제 빈도수가 높은 기출 질문들은 따로 몇십 개를 추린 다음에 각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버전을 3가지 정도씩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결국엔 이러한 과정들이 저의 자신감으로 이어져서 면접에 합격했던 비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답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면접을 내가 컨트롤하고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면접에서 받는 질문이라는 건 정말 1%의 번외 질문을 제외하고는 정말 뻔한 질문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한 끗 차이 나는 그 답변을 잘 고심해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오해를 하는 게 그렇게 많은 기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달 외우라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번 내가 글로 작성을 해보면 다 머릿속에 기억에 남거든요. 그거를 키워드의 흐름으로만 기억을 했다가 결국 말을 내가 잘 할 수 있는 스피치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자의 합격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매번 임탈만 한다고 걱정을 한가득 안고서 찾아온 제자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항공과에 키도 크고 이미지도 정말 좋은 그야말로 승무원상을 갖고 있었는데요. 매번 면접에서 다 1차 실무 면접은 수월하게 넘기는데 임원과 최종에서 계속 탈락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왜 그럴까 한번 문제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실전처럼 모의 면접을 보는데 답변이 정말 엉망인 거였어요. 취미를 물어보면 넷플릭스 보기라면서 너무도 의미 없는 자신의 어떠한 색깔과 장점을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만 하고 있었고, 조금 어려운 기업 관련된 질문들, 즉 항공사의 장단점 같은 것을 물어보면 너무 당황하며 그 예쁜 미소조차 짓지를 못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답변이 안 되면은 이미지고 뭐고 다 한 번에 무너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 친구가 왜 그동안 임탈 퇴탈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제자와 함께 기출 질문을 100개 이상 정리를 하면서 개인 이력 관련하여 경력 관련된 질문이라던가 승무원과의 연관성, 이러한 개별 질문까지 완벽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이 제자는 원하는 항공사에 입사를 해서 지금 아주 즐겁게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지 좋은 지원자는 넘치고 넘쳐납니다. 하지만 승무원 면접은 미인 대회도 아니고 미소 예쁜 사람을 뽑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승무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예쁘게 잘 웃는 그 미소가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갖추고 얼마나 승객들과 원활하게 좋은 소통을 이룰 수 있는지, 그리고 너무 겉모습에만 치중한 외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미소 연습은 하시되 답변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얼굴 근육을 만드는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라도 꼭 완벽하게 답변 정리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실패 요인입니다. 사실 승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소 일상생활에서도 나 자신과 타협을 하면서 안일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헬스장 가서 러닝 20분 뛰고 이 정도면 됐겠지, 오늘 토익 공부 1시간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등등 이런 생각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승무원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면접 답변 5개 정도 써봤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한번 공채가 나면 최소 13,000명 정도의 지원자가 지원을 하는데 최합을 하는 인원은 고작 120명 정도 안팎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경쟁률을 아주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대 1은 훌쩍 넘는 건데 내가 100명 이상을 제끼려면 이 정도의 노력과 안일한 생각으로는 절대 합격할 수가 없겠죠. 만약 지난번 채용에서 고배를 마셨다면 객관적으로 나의 부족함을 분석하시고 보완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중에 대한항공 영상 면접에서 계속 탈락을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다른 차원의 노력을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채용이 나기 전부터 매일 1일 1 영상을 촬영해봤다고 합니다. 장소도 오늘은 거실에서, 또 다음 날은 방에서, 또 다음 날은 스터디룸에서, 그리고 의상도 매번 바꿔가면서 입어보고 조명도 바꿔가면서 설치를 해보면서 나한테 가장 최적화된 장소와 의상, 그리고 표정 하나하나를 완성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립트를 어느 정도로 외웠냐면 1번 답변이 끝났을 땐 몇 분 몇 초, 2번 답변이 끝나면 몇 분 몇 초인지 알 정도로 완벽하게 스크립트를 숙지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노력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 친구는 이렇게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끝에 지난번과는 다른 모습으로 면접에 임했고 결국에는 합격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남다른 집념을 갖고 노력해 보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무기한으로 준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애정을 담아 인생 선배 또는 언니로서 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승무원 준비가 무슨 고시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주구장창 이것만 준비하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큽니다.
저라면 반드시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바짝 집중해서 노력을 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 기간 동안 안 됐다면 플랜 B를 실행하거나 아니면 우회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대학 졸업 후에 공백기가 애매하게 길어지게 되면 경력 관리 차원에서도 좋지 않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커질 겁니다. 따라서 내가 정해놓은 기간 동안, 예를 들어 그게 1년이라면 나는 1년 동안 국내 항공사는 싹 다 지원해 보겠어. 그리고 안 되면 그 후에는 전공을 살려 일단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내 항공사가 힘들다면 외항사로 시야를 넓혀서 준비하겠어. 이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 제자 중에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국내 항공사에 가고 싶어서 국내만 1년 넘게 지원을 했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는 영어를 잘하는 친구라서 외항사에도 한번 지원을 해보자 라고 해서 지원했더니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됐냐고요? 외항사에서 2년의 경력을 채우고 코로나 전에는 대한항공에서 경력직 승무원을 꾸준히 채용을 매해 했었거든요. 그때 경력직 승무원으로 너무도 수월하게 입사를 하였습니다. 사실 신입 승무원 경쟁률은 너무 높고 거의 바늘구멍 통과하기처럼 어려운데 경력직 채용은 면접도 2번만 보고 해볼만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회를 해서 대한항공에 입사를 한 케이스가 꽤나 많습니다. 이 친구들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위해서 살짝 돌아갔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 잘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인생의 긴 흐름 속에서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을 잘 고려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승무원 준비를 어떤 방향성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사연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면 결국에 내가 생각했던 그 최종 목표에 잘 도착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어떤 일에 정말 바짝 집중해서 노력을 해본 경험은 여러분께서 훗날 이 승준생 시절을 떠올렸을 때 참 의미 있고 값진 시간으로 남을 겁니다. 지금 이 시기를 후회하지 않게 알차게 잘 보내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